안녕하십니까, 노선우입니다.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. 추석 연휴입니다.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라겠고요. 즐거운 추석을 보내는 가운데서 이제 또 연휴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상으로의 준비도 서서히 해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주식시장, 국내 주식시장 지금 이제 어제 휴장이었는데요. 어제 휴장을 하기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, 아시아 시장, 홍콩 지수가 급락을 하는 모습,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도 2% 정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근데 이게 다행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장 목요일날 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좀 분석을 잘 해봐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오늘과 내일 미국 시장 좀 반등하기를 바라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먼저 전일 아시아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아시아 시장, 대한민국 주식시장 휴장이었고요. 중국 시장도 중추절로 인해서 휴장, 그리고 일본은 경로의 날을 맞이해서 휴장이었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 이제 홍콩 지수, 그리고 항생 지수 급락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. 항생 지수가 3.3% 하락을 했습니다. 중국의 헝다그룹 계속적으로 지금 유동성 위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, 어제도 좀 유동성 위기가 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. 현재까지 알려진 헝다그룹의 총 부채가 1조 9,500억 위안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업체들의 부채 규모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특히 이제 2014년 기준으로 중국의 75개 부동산 기업의 총 부채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. 그래서 헝다그룹의 이 부채 규모가 좀 어마어마하다. 요거를 이제 잘 해결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,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긴급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, 오피스텔, 상가 최대 50% 할인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실문자산 상환을 선택을 해서 상환을 하겠다,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유동성 위기 소식으로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. 23일이에요. 23일 날 8,350만 달러 정도, 그리고 29일 날 4,750만 달러 정도 채권 만기가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23일 날 1차적으로 좀 위기다,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중국 정부에서 근데 이거를 정말 망하게 냅두면서 시장에 위기를 내둘지는 놔둘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중국 정부의 좀 시험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. 나스닥 지수가 2.19% 하락을 했고, 다우 지수 1.78% 하락, 그리고 S&P 500 지수 1.7% 하락을 했습니다. 근데 보시면요. 아시아 시장 급락과 함께 사실 이제 어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 블랙 먼데이 이런 부분들 우려감이 있었는데 아랫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. 나스닥 지수 3.4%까지 하락을 했다가 2.19%까지 아랫꼬리를 달았고요. 다우 지수 2.81%에서 1.78%까지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. S&P 500 지수도 마찬가지죠. 121선 근처까지 갔는데 2.87%에서 1.7%까지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. 그래서 블랙 먼데이이기는 했지만 장 마감 40분 정도를 앞두고 갑자기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던 점,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굳이 우리가 추석 연휴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,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시장은 오늘 밤에도 열리고요, 내일 밤에도 열리기 때문에 뭔가 좀 전환점을 좀 맞이하면서 뭔가 이 기간에 빠졌던 만큼은 좀 보합권 정도까지는 올라설 수도 있지 않을까,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.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주식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지금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어서 코인 투자자분들도 오히려 주식 투자자분들보다 더 좀 마음 졸일 것 같고요. 유가도 많이 빠졌어요.
유가 보시면은 2.3% 하락을 해서 70.14달러입니다. 그래서 유가 또 배럴당 70달러를 지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에 임박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. JP모건,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주들이 거의 3% 정도씩 급락을 했고 캐터필라 기계 관련하여서 4%대 약세를 보였습니다. 그리고 포드라던가 GM 이런 자동차 업종의 낙폭이 컸는데요.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힘들잖아요. 근데 중국이 좀 어려워질 경우에는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더욱 확산될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다.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반면에 항공업종은 강세를 보였어요. 아메리칸 에어라인 3%대 그리고 델타 항공이 1.67%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. 미국 정부가 11월부터는 EU 및 영국의 백신 접종자의 경우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할 것이다. 이런 소식들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 관련하여서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다. 이 부분은 우리도 이제 우리 시장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래서 일요일날 위드 코로나 관련주 얘기해드렸죠.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미국의 이슈로 보면은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커요.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의회에 나가서 부채 한도 협상을 서둘러 타결해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또 민주당에서 부채 한도 협상 타결을 위해서 공화당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다.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이 부채 한도 협상 타결과 관련된 부분도 좀 불확실성이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했어요.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하락한 게 헝다뿐만이 아닌 거고요. 그렇게 본다면은 헝다에 대한 이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.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27일까지 표결에 대해서 얘기가 또 나왔어요. 펠로시 의원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정책자금 지원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27일 날까지 표결을 할 수 있다. 그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어쨌든 부채 한도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21일, 22일 미국 이제 FOMC 회의가 있습니다. 그래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향방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. 그래서 FOMC 회의 오늘 밤과 내일의 정말 미국 시장 좀 상당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우리 시장은 열리지 않았는데요. 좀 큰 그림만 좀 그려볼게요. 내일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시장은 3100포인트 그리고 3200포인트대에서 좁은 박스권이에요. 어차피 좁은 박스권이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3050포인트대 또 지지선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심리적으로 본다면 또 3000선이 지지선이 될 거고요. 뭐 그 아래로도 계속 하락을 한다면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실 뭐 국내 주시장이 한 번에 무너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국내에서는 지금 수출이 잘 돼 나가고 있고요. 환율이 지금 워낙 약세예요. 1175원인데 지금 이제 역외 환율을 감안을 해봤을 때 역외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118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1187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.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수출주들에는 실적에 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.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. 그런 얘기들로 지난주에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요.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. 국내 자동차 해외에서 지금 잘 팔리는데 환율 영향으로 실적이 좀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. 반도체 부족을 환율이 조금이라도 상쇄를 시켜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진 않아요. 대한민국은.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 보면은 뭐 리만 사태처럼 되면 어떡하냐 막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도 40분 남기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시장은 또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에
기회가 온다.